자, 안녕하세요. 절규 대표입니다. 자, 12월 16일 토요일, 이제 무료 시황 올리는 날이죠.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자, 오늘 제목은, 파월의 금리 인하 예고, 그 다음에 산타렐레의 시작인가, 또 외국인들의 놀라운 선물 로로보 현황, 사물물이죠. 그리고 딱 하나만 조심하자. 요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증시 쪽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주간적으로 보는데 이제 어제는 좀 혼조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도 0.9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342까지 어느새 올라왔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금부터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새벽 거는. 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FOMC하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이제 소매 판매나 경기 지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제 출처는 한글마입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보다 0.3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예상을 했고, 전월도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올랐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할인 행사, 그 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올랐다. 이런 형태로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괜찮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이렇게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주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제지표가 연착륙의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좀 그래도 연착륙은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두 달째.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연착륙으로 가네. 근데 이 수입 물가도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물가 지표는 계속 떨어지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건 진짜 전형적인 이제 이 후행 지표.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다음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후행 지표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1월달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겠네. 그러면 경기 지표는 별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는데 물가 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 이런 형태의 흐름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파월이 이제 딱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파른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건 누군 다 예상을 했던 건데, 굉장히 좀 놀라웠던 일이 연준 위원들이 내년 점도표의 중간값을 4.6으로 딱 이제 제시를 했네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현재 금리보다 75bp를 인하한다는 얘기잖아요. 점도표를 보면. 그럼 최소 3차례 인하죠. 인하를 전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고용이 정상화되고 있고 경제가 연착륙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점도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장 많은 거예요. 4.6, 4.7. 그러니까 2024년도. 그 2025년도는 더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 성장률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경제 전망치 나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파월이 딱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12월 1일 날 스펠먼 대학에서 발언할 때는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매파잖아요. 그렇게 큰 매파는 아닌데 완전히 비둘기파로 접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12월 13일 불과 딱 12일 만에 파월 의장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분명한 논의의 주th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표도 확 떨어진 상태에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시장 같으면 뭐지? 경기가 정말 안 좋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파월이 갑자기 말을 바꿨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파월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가 지표만 떨어지고 있고. 맞죠? 그리고 파월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위원회의 분명한 논의. 그리고 위원회와 핵심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다 판단. 너무 오래 높은 금리의 지속의 위험성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경기의 연착륙인데 이대로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경기 지표가 막 안 좋게 막 나온 상태에서 파월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을 할 텐데 경기 지표가 좋고 물가 지표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12일 만에 스탠스가 확 변해버렸잖아요. 원래 이렇게 12일 만에 스탠스가 변하면 시장이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시장이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지표가 되어 좋아지고 물가 지표가 떨어지면서 파월 의장의 이 발언, 그러니까 시장, 이게 연준도 이제 너무 오래된 고금리 이런 것들이 경기를 좀 악순환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연착륙을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시장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 세 차례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연착륙이 되게 잘 가고 있고 물가 지표도 되게 떨어지고 있고 경기 지표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 높은 금리를 오래 하게 되면 이게 경기가 경착륙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의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은 또 굉장히 또 두 가지의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12월 1일에는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높이 지속됐을 때 경기가 앞으로 되게 힘든 거 몰랐나? 어떻게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12일 만에 그것도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환호했다가 나중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정치적인가? 옛날부터 파월은 정치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만약 트럼프가 되면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작용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뭐지? 우리가 숨겨진 악재가 있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좀 시장이 좀 그 숨겨진 악재를 모르게 하려고 이런 멘트를 했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이 환호를 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위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FOMC 2인자라고 얘기하는 윌리엄스 총재가요. 뉴욕 연준 총재 2인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시장을 좀, 왜냐면 파월 의장이 탁 던지고 나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또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또 물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다. 파월이 말했듯 통화정책을 충분히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의
뭐 찬물을 끼얹진 않지만 속도 조절을 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지난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데이터는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연되거나 갑자기 반등할 때를 대비해 긴축을 더 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막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그 이제 윌리엄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불을 붙이는 데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발언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파월이 그 얘기하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예전에 저 정도의 파월이 얘기를 했으면 시장이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 중소형 개별주들이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에 가장 취약했던 개별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월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개별주들이 보세요. 파월이 이렇게 완화적인 얘기를 하는데 점도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별주들이 안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시장 그 파월 발언 이후에 개별주들 전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던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냥 또 이렇게 불을 막 붙였는데 그걸 또 잠재우는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너무 성급하게 가긴 않겠구나.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금리만 이렇게 잡고 경기에 대한 부분 지금 연착륙 계속 이렇게 가는 것들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파월이 한번 던지면 윌리엄스가 다시 찬물 끼얹고 이렇게 해서 계속 중도로만 가는 것들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정답을 찾으면 정확해요. 우리 시장이 대부분 다 이제 종목 장세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3번 한다는데 어떻게 가는 종목만 가요? 다 가지. 그리고 소형주부터 먼저 땡기지. 근데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예상치가 내년 3월 달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말 4월 초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3월 달은 안 될 것 같고 5월 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3월 달이 가장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하는 시점을. 저는 5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형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윌리엄스는 또 찬물 끼얹고 파월은 또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또 이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내년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상당한 위험 집중, 관련 대출 6조 달러, 절반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피스 건물에 대한 대출 연체율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파월이 저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 묻혀야 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 금리가 꺾여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부채 재조정이 있고 리파이낸싱 위험이 있다. 내년 예정된 만기가 상당히 많다.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고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파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윌리엄스가 이렇게 찬물을 한번 끼얹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다음 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보니까 이제 파월이 저렇게 서둘렀던 또 악재를 막 찾아내려고 하겠죠. 갑자기 12일 만에 저렇게 FOMC 의장이 저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뭘까? 혹시 상업용 부동산일까? 그러니까 윌리엄스도 다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경계에 있는. 그래서 랠리가 가더라도 되게 조심스러운 랠리가 갔거나 아니면 랠리의 그 상승 각도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이제 통화정책 관련된 제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자, 보니까 뭐 어제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빅테크들도 요즘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체예요. 그러니까 랠리의 상승폭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해서는 좀 둔하다. 그런 거고 개별주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제
AI 칩으로 왕좌 탈환한 인텔이요. 내년에 또 정식 출시하겠다고 이제. 예. 난리죠, 요즘. AMD 새로운 칩 개발했죠. 구글 AI 했다가 지금 뭐 조금 문제 걸렸죠. 재소 걸렸죠. 원조 마이크로소프트 했죠. 엔비디아 있죠. 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AI 열풍으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뉴스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AI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천명시됐죠. 아, 이런 식으로 AI를 막 열풍을 가다가 진짜 AI의 그런 부작용이 너무 클 수도 있다. 좀 신경 좀 써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을 붙인 게 옐런 장관, 게리 겐슬러 미 SEC 이 원장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 AI가 하는 건 좋은데 이 AI에 대한 그 뭐 보안이라든지 뭐 또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AI가 너무나 뭐 급등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고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AI 관련주도 그렇게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풍이면 계속 막 상승 추세를 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건 뭐냐면 파월 회장이 저렇게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그렇게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리고 한국 증시 내에서도 보면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됐죠? 단 이제 수치상으로 보는 거는 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70%에 머물러 있고 국채금리가 4% 이상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아까 파월 회장이나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 시장의 반응을 보면 많이 떨어질까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져봐야 3%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이 못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3% 중후반도 높거든요. 이건 시장금리잖아요. 기준금리는 아까 그거 이제 시장금리거든요. 시장금리 연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 비트코인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올라가서 그런지 얘도 이제 좀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아마 선반영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자, 암호화폐가 이제 좀 정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디레버리징 나와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죠? 암호화폐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을 조금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또 호재와 악재가 이제 맞물렸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제 도입되는데 뭐 4,500억 달러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이익 실현이라는 악재와 레버리징 막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디레버리징 하면서 이익 실현했던 그 악재와 앞으로 ETF가 이제 발행됐을 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호재가 지금 쌍방울이 이루고 있죠. 이게 어떤 게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이제 수급으로 들어가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기관의 매수를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6조입니다. 외국인들도 따서 하고 있습니다. 1조 6조. 코스피예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러니까 기관이 6조를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관이 2조 2,800억 정도 2021년 4월달에 샀는데요. 지금 이번 4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6조 샀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도. 근데 코스닥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한 1조 정도 사지 기관들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기관들이 그래서만 살까요? 왜 코스닥 안 살까요?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전략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관이 6조를 샀는데 이 6조 중에 금융투자가요.
거의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6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이 산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산 거죠. 증권사 이런. 그러니까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권사가 샀기 때문에 금융투자 사는 거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얘들은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짧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장이 기관이 사서 올리는 장이 길게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신이 사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치고 빠지는 애들이 사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별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부터는 이제 양도세 이슈가 끝나는 자금 출처가 잡히지 않은 스마트머니가 얼마나 가세가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외국인, 제가 이거 공개를 좀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무료 시황에서. 근데 이제 공개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요때부터 얘기해갖고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막 선물하실 분들 막 매수하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만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보통 6번 정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롤오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래서 2400계약까지 잡아 올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근데 월요일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딱 매수하자마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미국은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설이 나오기 전에 벌써 외국인들이 롤오버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거든요. 이건 HTS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다 수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저희는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지금도 안 나올 거예요, HTS는. 예. 아마 또 뻘소리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롤오버 수치는 반영 안 한 채 이제 내일 금요일부터 하는 수치만 누적해갖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보시는 채널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롤오버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역대 롤오버 수치인데요. 여기는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7천, 3천, 13,000에다 마이너스 7천 했다가 지난번 2만 계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5만 계약 이렇게 막 올라야지 이제 대세 상승이죠. 2020년, 2021년 이렇게. 근데 아직 그 수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롤오버가 지수랑 좀 연동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물 롤오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롤오버를 해놓고 외국인들이 이제 이 롤오버를 이제 위에서 팔아먹는지 안 팔아먹는지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롤오버를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롤오버를 팔아먹는지 안 팔아먹는지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매수 단가보다 높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누적을 하면 롤오버 2만 계약 항상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해야 되죠. 그래서 3월 롤오버를 좀 포함시켜서 가시는 게 좋아요. 3월 롤오버. 그죠? 포함시켜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22,000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곧버스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3천억이고 5천억이죠. 근데 당분간은 요건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두 개 합해봐야 8천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한 9천억 되죠. 9천억 밖에 안 되는데 해지가 9천억인데 금융투자가 현물로 지금 6조를 샀어요. 그러면 그 해지하는 곧버스를 매수했던 것보다 6배를 더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이 현물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좀 이 금융투자가 샀던 곧버스를 옛날만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용장고는 뭐 그 이제 정체입니다. 정체. 그 개인들이 안 사니까요.
정체고. 근데 이렇게 시장 올라올 때 신용장구가 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체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출 증감률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업종별 흐름을 보더라도 2차 전지는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긴 한데요. 에코프로가 여전히 상승이죠. 머티리얼스가. 근데 많이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은 좀 잡히는 형태. 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만 제외하면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약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좀 세지.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AI 얘기할 때 HBM이 실적 대비 너무 과하다. 지난 토요일 날 시향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이제 AI가 되니까 로봇 쪽이 좀 이번은 좀 세더라고요. 이번 주는 조선은 좀 정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엔터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엔터주는 좀 강하진 않아요. 당연히 작년보다는 1등주는 낙폭과대주인 하이브죠. 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요쪽이 포털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 그룹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죠. 이게 선반영 된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같고, 바이오는 낙폭과대 HLB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서 좀 소외받았던 HLB가 이번 주에 가장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는 보면서 추세 종목보다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중국은 소비가 원체 안 좋으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는 거의 정체고요. 금융주도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 발언의 효과보다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윌리엄스도 그렇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아마 뭔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환호한 듯 하면서도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파월의 내년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그리고 점도표도 재확인했다. 그런데 그 증시 판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썩 그럴 것 같진 않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냥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하고 경기가 연착륙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런 상승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상승 강도는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는 지표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막 내년에 금리나 인하를 3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우려를 먼저 했거든요. 뭐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4% 이하로 하락하고, 이건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고금리는 경기에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좀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개별주가 좀 강한 반등을 했는데 한국은 우량주 위주의 반등 랠리죠. 이제 왜 그런가 설명드리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는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도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정말 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을 봤을 때는 파월이 통화정책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경기가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개별주를 사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던 한국의 우량주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지 않죠. 우량주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 개별주밖에 없는데 한국은 우량주들도 너무 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개별주를 사면서 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는 건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이제 반등이 되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개별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싼 우량주 사자. 그래 안정적이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은 좀 내 리스크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쪽 섹터를 끌어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도 아직까지 뭐 개별주 막
테마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시장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요거는요 3월물이 긍정적 수치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윌리엄스 연준 부의장이 아까 얘기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형세고요. 저는 내년 3월 말 4월 초까지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3월 달에 인하하면 더 안 좋지만 저는 금리 인하 딱 하는 시점이 시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월 달 되기 전에 좀 주식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이후에도 보면 쉽지 않은 종목 선정 타이밍입니다. 이 얘기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종목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종목 잘못 갖고 있으면 체감 지수는 엄청 떨어지는 거죠. 어제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목 선별 실패 시 소외감 그리고 체감 지수가 굉장히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해보시면 절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냥 평범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마 좀 까다롭게 종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번 주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년 1분기 주도주를 저희가 다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4-5 종목 정도를 종목 교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9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한 4종목 정도는 바꾸고요. 한 5종목들은 더 밀고 가고 또 새로운 종목들 넣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한 2종목 정도는 저희가 종목 교체를 했고요. 다음 주 보면서 12월 말까지 한 2-3종목 정도 더 종목 교체를 해서 내년 1분기에 주도주 있는 종목들이 좀 바꿔 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잘 잡아서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이고요. 요 뒤에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멤버십 방송 가입 공지사항이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가입하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편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C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PC 창을 키면 이렇게 여기 보면 구독 중에 있고 가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가입을 딱 누르시면 그 다음에 가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가입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 이렇게 넣고요. 구매를 딱 누르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쉽습니다. 유튜브 카드 결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에 카드를 결제 정보를 넣잖아요. 그죠? 그럼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게 있죠. 누르시면 또 두 번째 창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가입을 누르시면 세 번째 창에서 카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써 있는 카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카드에서 정기 결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방송 가입 안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올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생방송을 가다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녹화 방송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장 시작 전에 제가 20-30분 분량의 녹화 방송을 올립니다. 그러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지수는 어떨 것 같고 종목 시황은 어떨 것 같고 오늘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걸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리자마자 한 10분 뒤면 풀 HD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사라 그랬고 어떤 시장의 움직임인가를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시 30분 이후에 장마감 시장을 또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 장 시작 전에 녹화 방송 분량을 20-30분 녹화 분량 방송 분량을 보시면 되고요. 또 장 끝나고 나서 녹화 방송 분량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타를 안 하잖아요.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하거든요. 사놓고 막 여행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막 치열하게 막 오늘 몇 사인 들어오면 오늘 다 사야 되고 이런 종목, 이런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런 매매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자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장중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전 방송에서 오늘 장중에 매수할 종목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요건 제가 지웠는데요. 이 장중에 요런 형태로 장중 매수 종목 그러면서 30초나 1분 단위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초 영상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오늘 매수할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비중 얼마고 어느 가격에서 얼마 사세요라고 이렇게 탁 올리면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분짜리 영상을 다 볼 필요 없고 요 딱 30초 영상만 딱 보면 됩니다. 그죠? 장중에 올라오는 종목들. 근데 그걸 우리는 단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도 싫다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일 장 마감에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오늘 매수한 종목이 뭐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고 비중 얼마고 이걸 다 올려드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매일 장 끝나고 나서 난 시황 필요 없다. 종목만 보겠다 싶으면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거 안 보내도요. 문자를 받는 거와 비슷한 속도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보통 43, 4, 5, 6, 7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타를 안 하잖아요. 테마주 이런 것도 안 하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매집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 장 시작 전에 한 번, 장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장 끝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들이 오늘 매수장이 들어왔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요거는 1분 분량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30분. 난 시황 보기 싫어. 종목만 볼래. 그러면 1분 분량짜리만 보면 됩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대신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 가격을 월 36만원 대폭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와원의 컨설팅 가격을 제가 아시다시피 55만원에서 60만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라서 저는 월 36만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올해 상반기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전화 오셨는데 대표님 가입을 하시겠다고 전화 오셨는데 대표님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져도 대부분 다 한 30에서 50%씩 다 상승하고 100%씩 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여행 다니면서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막 단타 안 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고 막 이런 분들은 테마주하고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마십시오. 왜 오지 말라는가 하면 이 유튜브는요 와우넷하고 다릅니다. 가입도 자유롭고 해지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유튜브 멤버십은 월 구독 서비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나서 하루 뒤에 바로 해지하셔도 월 금액은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시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내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 뒤에 만약에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연장 결제가 안 될 뿐이지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니까 한 달 수강료는 무조건 내셔야 되고 다음 달부터 이제 해지는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제 걸 가입하실 때는 저 사람 성향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한 달 동안 36만원 그대로 환불이 안 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방식 운영 제가 말씀드렸다. 저희 단타 매매 안 합니다. 테마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끼 있는 중소형 우량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하만 합니다. 10조 이상은 손을 안 댑니다. 저희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공승 매수 종목은 몇 분이나 몇 시간 안에 빠르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얘기하면 오늘 내일 중에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녹화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생방송 안 한다고. 이거 생방송보다 녹화방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은 유튜브 시스템이 되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녹화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그죠? 제시해드리는 그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을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종목명 비중 다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최대 10종목만 하고요. 그러니까 막 와우넷에 있는 그 전문가들 보면 막 하루에도 10종목씩 이렇게 날리는데, 아니요. 저희는 하루에 10종목 나는 게 아니고 보유 종목이 전체가 최대 10종목입니다. 평균 7, 8종목이고요. 종목당 7에서 한 15%. 예전에 포스코 DX 같은 건 차이 바닥에서 잡았는데요. 그거는 10% 가지고 있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50%씩 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그거는 한 종목에 2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막 매일 막 종목을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딱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고 7종목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좀 편안하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70%고요. 파생이나 곧버스 해지가 30%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나 곧버스 매수는 같이 합니다. 근데 선물 매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라인만 얘기해 주는 거지, 공식적인 사인은 선물 매도, 곧버스 매수 이렇게 했지만 하지 거의 매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나 곧버스 매수를 했지 않은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입 상담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월 10일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가능한 한 주말은 안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가입 안내 전화는 여기 돼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막 종목 상담 이런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 못하게 되니까 가입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조만간에 원래 제가 이 유튜브 멤버십 했던 이유는, 와우넷에서 막 200명, 300명 받고 막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세 왜곡이 되거든요. 개인이 많이 사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딱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단타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좀 사면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딱 저희는 50명만 받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왜 그렇게 50명만 받으세요? 아니,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막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생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생 매매를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훨씬 크게 내기 때문에. 근데 와우넷을 하면 맨날 무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파생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도 편하게 하고, 저와 같은 형태의 이렇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와우넷에서 제가 다시 활동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유튜브 멤버십으로만 하다가 내년에 정식적인 투자 자문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하고 좀 바뀐 거는, 이제 녹화 방송이 이렇게 2번 올라가고 생방송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장중이나 장후에 1분 분량의 종목 사인, 그리고 매일 종목 끝나면 매일 장마감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비중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라는 걸 계속 정리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전날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이런 분들만 좀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제 상반기에 제 매매를 했던 분들이나
제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매매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입과 해지가 엄청 자유롭습니다. 근데 반드시 가입한 이후에 1일 이후에 해지하셔도 넷플릭스처럼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가입해갖고 뭐 환불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정책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요. 지금 좋아요. 지금 막 시장 떨어질 때 저희가 좋은 종목 막 매집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